안녕하십니까. 아까 기술센터에서 오신 팀장님도 남해 시금치 걱정 참 많이 하셨는데, 뭐 녹균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름병, 여러 가지 응애 이런 거에는 피해가 말도 못하고 연장을 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은 PLS에 걸리기도 하고, 농약은 내성생이니까 잘 안 듣기도 하고, 또 남 얘기 들었다가 실패를 반복하기도 하니까 해왔던 방법대로 남이 해서 잘 됐으니까 요즘에 그게 잘 된다 하면 따라가는 방법이 가장 마음이 편했죠. 실패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는 아주 전국 공통입니다. 남의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는 거 보고 따라가서 확인해보고, 왜? 실패하기가 두려우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걸 뛰어넘어서 지금 왜 모두싹은 갑자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저렇게 난리들을 났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어떤 과제 아세요? 촉매제입니다. 결국은 물질이, 우리는 16원소를 갖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 16원소들을 서로 잘 끌어당겨서 시금치가, 마늘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흡수 이용률을 높여주고 잘 끌고 들어가서 체내에 들어가서 서로 이어붙여주는 본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쓰고 하나만 써도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싹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소인산가리라든지 또 미량원소, 다량원소들을 갖다가 다 주지만 제대로 들어가서 걔가 몸 안에서 자기 방어물질을 만들어내고 면역력을 키워내고 몸집을 키우고 잘 크도록 하는데, 영양소가 우리 교육센터에서 많이 배웠죠.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많이 주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죠? 줘봐야 소용없다고. 그죠? 제발 조금씩 넣으세요 해도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뭐예요? 야, 그거 너 갖고 약 되겠냐? 많이 넣잖아요. 그죠? 유황이 가지고 있는 촉매 기능을 알고 나면, 아, 유튜브에 나온 농민들이 저래서 저렇게 자꾸 뭐 돈 받고 뭐 해주는 것처럼 저렇게 약장사처럼 저렇게 말하는구나. 아, 이제 알겠다. 요거 건져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싼 거 많이 줘야만 좋다고 알았던 데는 생각을 바꿔보자. 특히 이제 그 유기농 병해충에 대한 공시를 하나의 제품에다가 24개 작물 42개 병해충을 공시 등록을 마쳤습니다. 물론 여기 마늘 무름병, 마늘 녹균병, 시금치 녹균병, 마늘 균핵병, 이런 거, 양파 균핵병 이런 것들이 다 공시 등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배추 뿌리병이 87.6%로 방지 효과를 나타낼 정도도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농약도 안 되는 게, 그죠? 농약도 없잖아요, 그죠? 이 촉매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 시금치나 마늘이 필요로 하는 미량 요소라든가 영양소들을 같이 줘서 촉매를 끌고 들어가서 잘 먹게만 도와주면 스스로 몸을 튼튼히 하고 잠꼬리를 많이 내리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먹을 줄 알고 잘 안 되면 비싼 거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만 했다는 얘기죠. 우리 공부들 하시는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황하고 칼슘하고는 같이 쓰면 붙는다. 마그네슘 같이 쓰는 거 아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해결 못한 건 독일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나라바이오 해결해서 혼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칼마입니다. 세계 과학자들한테 맡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해봤더니 이렇게, 이건 돼지고인데 요거는 모두싹만 썼을 때, 요거는 칼마만 썼을 때, 이거는 모두싹하고 칼마를 섞어 썼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돼지고 대비. 그래서 이걸 보세요. 여기서도 요 돼지고 대비 단용으로 각각 썼을 때보다는 혼용을 했었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16원소가 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칼슘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안다. 얘가 안 먹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촉매제의 기능이 유황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낸 것이 모두싹이었다. 그 모두싹하고 칼마하고 섞었더니 지베리움과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월등히 증가다. 그래서 이렇게 마늘의 구가 커지고 시금치가 잎이 반질반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계 10대 슈퍼푸드 안에 선정될 정도 마늘은 장수식품이지 않습니까? 알리신 함량이 75%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싹을 가지고 13번 살포한 농가가 있어서 네. 여기 남해 마늘연구소에 의뢰를 해봤어요. 네. 알리신 함유량이 무려 8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 내지 10%만 증가해도 굉장히 그 관심을 보이고 신기하다 하는데 80%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양파에 있어서는 로즈마린산이 뭐 1266%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유리 아미노산은 150% 이상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알리신을 증가할 때 중요한 것은 양분과 양분을 이어서 그 알리신을 결정적인 물질을 만들 때 황이 꼭 있어야 된다. 황이. 예. 그리고 파속작물, 양파, 마늘, 대파, 쪽파 같은 파속작물은 황의 요구량이 엄청났습니다. 예. 제2 다량원소입니다. 얼만큼 많이 필요하냐면 질소, 인산, 가리가 3대 질소잖아요.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산 들어가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 중 인산만큼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황이에요. 내가 잘 먹으라고 줬는데 흡수 이용이 떨어졌던 것을 흡수 이용을 도와주는 촉매제 하나를 넣었더니 그 간단한 걸 알았더니 이렇게 잘 들어갔구나. 그리고 눈으로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약을 치러 갔다가 한 번쯤 걸러볼까? 이제 요령이 생기십니다. 예, 연작은 뭐 피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계속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돌려짓기, 윤작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땅부자가 있습니다. 모두싹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땅부자. 100평에 한 포, 하우스는 50평 한 포 정도로 가롭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싹과 칼마를 이용해서 꾸준히 살포를 하시면 갔다가 모두싹도 그만 주자, 좀 쉬자. 농약도 이거 한번 좀 띄우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상황이 좋은데 또 갔다 돈 들이고 노동력 들여서 약을 또 칠 필요 없을 겁니다. 과연 유기농인데도 물음병이 치료가 될까? 예. 66.9% 방제가로 합격을 해서 국가에 공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입니다. 이것도요. 얘들이 이렇게 좋아진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잎 끝이 많이 누래요. 이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가늘죠? 굵고 입장도 넓어지고. 마늘 썩은 균핵병도 이렇게. 예. 균핵병 걸린 애들이 이렇게 다. 그렇지. 일반 처리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포기해야 되겠죠. 예. 요것을 했는데 이렇게 처리가 돼서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늘을 종자 소독은 지금 뭘로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농약으로 했나요? 농약으로 했어요? 네. 마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늘, 양파 자체가 황을 많이 좋아해 원해요. 그런데 소독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 한 말에 모두싹 저거 잘 흔들으셔가지고 두 뚜껑 반? 네, 세 뚜껑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넣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아미풀이라고 있습니다. 아미풀. 네, 밝은제. 그 풀빅산으로 같이 만드는 건데 거기는 아미산 들어있고요. 마늘을 푹 담그세요. 최소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만 담갔다가 그늘에 말려서 파종하시는 겁니다. 심고 나서 잎에 이제 뾰족뾰족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거나 그때부터는 칼날을 아주 약하게 치시는 겁니다. 1000배. 그리고 모두싹은 소독할 때처럼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돈에 아끼세요. 그냥. 그 뭐 25마리 16,000원짜리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끼세요. 그냥 500배. 그러니까 물 한 말로 보면 한 뚜껑이고 1kg짜리 한 병을 1리터짜리 한 병을 25마리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내가 경험을 알고 지금 이때는 뭐를 줘야 된다. 무슨 농약이 있다. 무슨 영양제다.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넣으세요. 제1번으로 모두싹을 물에다 휙 줘서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넣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촉매제니까 촉매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만 사고가 안 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이 넣잖아요. 그럼 촉매제가 있으니까 확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칼슘을 욕심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제돼 버리죠. 네, 억제돼 버리죠.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하도 그냥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 말을 안 듣고 경험대로 하셨는데 토마토 밭에 가면 잎이 진짜 경화돼서 부러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풀을 때는 다시 또 모두싹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을 가는 겁니다. 아미노산만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잘못 썼을 때 약해로해서 할 때는 이제 빼야 됩니다. 칼슘 같은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추도 억제시킬 때 빛나리를 넣으시잖아요. 똑같은 빛나리를 넣었는데 모두싹을 넣었더니 확 들어간 효과 때문에 지나치게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잎은 크고 신초가 안 올라오니까 요강처럼 텅 빈 공갈 배추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겠죠? 부작용? 맞죠? 부작용인데 무슨 부작용? 내가 촉매제라는 걸 또 잊어버렸구나. 정말 잘 들어가게 하니까 억제제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배추가 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칼슘도 많이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월동하기 전에 최소 3번 정도 주십시오. 칼마하고 모두싹을 주시고 나서 이제 봄에 첫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여기는 4월에 하시나요? 첫 방제를 약을 비를 언제부터 주셔요?
나면은 2월 말 저쪽에서 여기 그때부터는 이제 올리시는데 만약에 남보다 수확 시기를 땡겨서 돈을 더 벌고 싶다. 만물 때보다는 좀 10일이나 일주일 정도 땡기고 싶다 할 때는 처음부터 관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아미풀 들어가십시오. 아미풀 한 말 기준 반뚜껑. 그것만 투자하셔가지고 모두사, 칼슘, 아미풀 이런 거 하셔가지고 꾸준히 가시면 옆집보다 그리고 과거 내가 똑같이 했는데 같은 밭에서 같은 종자인데 얘가 왜 이래 할 정도로 아주 잎이 두껍고 입장이 넓어질 겁니다. 본께는 지품 한 봄은 큰 것 같습니다. 굵기가 손마디 맞춤 굵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때가 있죠. 마디마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다른 데 가도 마늘이 이래 굵기는 안 굵어요. 이게 작년기인데 올해기 이제 세 가닥 올라왔어. 세 가닥. 근데 가뭄 피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땅이 똑같은데 어떻게 위에 땅하고 밑에 땅하고는 똑같은 땅이에요. 지금 똑같은 땅인데 마늘 심어놓은 크기가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걸 꾸준히 가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끝까지 칼슘 부족 현상, 잎마름병이 안 오고 이 끝까지 새파랗게 올라갈 겁니다. 파도 똑같습니다. 대파, 쪽파도 똑같습니다. 시금치의 병균들은 대부분 다 월동을 하니까 토양계량제 땅부자를 첫 해에는 만약에 내 밭자리에서 자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데는 첫 해는 50평 한 포를 갈아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두 번째 작게 들어갈 때부터는 100평에 한 포로 줄이셔도 된다. 처음에만 문제가 있는 토양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배수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곳에는 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시금치도. 살포하는 방법은 평상시에는 모두싹을 25말에 한 병 넣는다. 멱뚜껑으로 한 말 기준 한 뚜껑을 넣는다. 그런데 병이 왔다 할 때는 2배로 들어간 겁니다. 병이 왔을 때만 비 오듯이 흠뻑 농약처럼 빨리 가지 마시고 그것을 5일을 넘기지 말고 2번을 주세요. 5일마다로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줬으면 3, 4일 뒤에 5일 안쪽으로 한 번만 더 주면 노균이 내 눈으로 안 보이던 노균 병반까지 보일 거예요. 점점점 노란 것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모싹 셀로 탄 걸 눈으로 보세요. 즐기십시오. 아, 이거 시원하게 주는구나.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 균들이 그냥 눈을 보일 정도로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막 타버립니다. 모두싹 셀을 그렇게 해서 그것도 유기농 공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만 능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친환경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데 오늘 그 원리를 자꾸 머릿속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촉매 기능이지만 지금은 집적 살균 기능이 뛰어난데 이런 진균류, 배추뿌리병, 곰팡이성 병에 흰가루 이런 거는 정말 모두싹이 그 유황 성분이 효과가 좋습니다. 비용도 적고 내성도 없고 그리고 그때 같이 섞어준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끌고 들어가게 해주니까 생장을 동시에 도와주니까 확실한 효과를 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니까요. 시금치 녹균병은 방제가가 이미 걸린 겁니다. 걸린 걸 치료하니까 52.5% 정도 나옵니다. 방제가가. 이건 공시 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미리미리 치면은 시금치 녹균병은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모두싹은 항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살충제나 살균제를 같이 들어갑니까? 얘 자체가 살균 살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걸 넣은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약한 것 같다. 그리고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같이 넣고 싶다. 넣으세요. 넣으시는데 평소보다 양을 적게 넣으시고 혼용할 때는 모두싹에는 항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농약 아무도 안 넣어요. 그냥 친환경 유기농입니다. 근데 그 순수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미생물하고 붙여서 해서 그 기술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효과를 증진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혼용하셔도 되는데 모두싹을 항상 1번으로 맨 먼저 넣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조건 농약을 먼저 쳐야만 마음이 편했다면 그게 아니라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잘 크게 병을 이기를 도와주고 안 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농약으로 도와주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비자들은 농약 싫다는 겁니다. 우리 속은 몰라줘요. 우리끼리 얘기지 우리끼리 얘기하면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시금치나 마늘은 우리는 다르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으며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남해에서 생산되는 보물초, 남해 마늘을 믿고 드시라. 만약에 이 조합장님실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동남해 농협의 조원님들하고 해서 어떤 브랜드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실제로 뭐 보조삽도 많이 받으시고 넣어드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우정 출연해서 이거 우리 그 세계 과학자들이 인정한 그 안전한 방법으로 농사진 겁니다. 이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도 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남해 마늘 연구소에다 보내서 사람 몸에 이로운 알리신 함량이 정말 올라가는지 본 다음에 우리 남해에서 나오는 마늘은 이렇게 농법을 바꾸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우리 몸에 좋은 알리신 함유량이 이렇게 멀쩡히 올라갔다. 남해 마늘 조합원님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또 영상에도 홍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농민은 더 이상 도시민의 하층민이 아니다. 노동자 계급도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과학산업의 욕군이다.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때마다 그 농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먹어라. 그래야 그 농민이 자부심이 생겨야 어려워도 또 나를 위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때마다 농민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먹으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농업인이 되시고 부자 농민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